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느라 정작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저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을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늘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였습니다. 체면이 중요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체면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자랐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창피하잖아, 채통을 지켜야지 같은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체면은 목숨만큼 중요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늘 비교당했습니다. 너는 뭐하니? 직장은 어디야? 집은 샀어? 질문 뒤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따라 친척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잘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힘내. 저는 그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좋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곧 승진할 것 같아요. 사실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이 사람이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겠지, 친구들도 부러워하겠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던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기들이 승진하면 불안했습니다. 나도 빨리 올라가야 해. 이웃이 차를 바꾸면 초라했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하나?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했습니다. 능력에 맞지 않는 집을 샀습니다. 빚을 냈습니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집 아이는 학원을 몇 개 다니는데 옆집 애는 영어를 잘한다는데 늘 비교했습니다. 제 아이가 행복한지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평가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기마다, 연말마다. 제 가치는 점수로 매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인생 전체를 평가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평판이 좋아질까? 제 선택의 기준은 남의 평가였습니다. 옷을 살 때도, 취미를 선택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늘 남들 눈을 의식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촌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취미는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 이 친구와 어울리면 내 이미지가 어떨까?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세어보니 남의 평가에 맞추느라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킨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같은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위서른이 잘못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른 말씀에 대들면 안 돼.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배우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싸움이 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아, 참을 만해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선택을 미뤘던 이유도 남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취미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림은 애들이나 그리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무서웠습니다. 악기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뤘습니다. 나이 들어 악기를 배우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하겠지. 그래서 미뤘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친구들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보다 평판을 먼저 생각했던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진로를 선택할 때였습니다. 아이는 예술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제 마음은 아이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예술은 불안정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제 마음보다 남들의 평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제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살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작고 조용한 곳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저런 곳에 사느냐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다른 집을 샀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곳으로. 옷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여행지를 정할 때도 늘 남의 평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제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인생, 남들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정작 제가 원하는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들의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라. 젊었을 때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의 생각을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네카가 옳았다는 것을, 타인의 판단은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들의 평가를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좋게 평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평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했고 어떤 사람은 비판했습니다. 제가 좋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잘난 척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어도 누군가는 무관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다른 사람이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생각은 제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저를 평가합니다. 그것은 제 통제 밖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글쎄요, 그건 좀. 같은 의견인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기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입장. 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잖아. 같은 이유로 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 남의 기대에 맞추는 인생. 그것은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남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인생을. 남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만족하는 삶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작년에 저는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나이 들어 그림을 배우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제가 뭘 하든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경 쓰던 남의 시선은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네카의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인생을 맡기지 마라. 그것은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60 중반쯤부터 저는 남의 평가에서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진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예전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이해하기를, 인정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편하면 됩니다. 남들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제 선택을 이상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길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렇고 저래서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이게 편해서요 라고만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니까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남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게 된 상태가 편합니다. 예전에는 뭘 하고 나면 남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잘했다고 할까? 이상하다고 할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족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제 가치를 정하는 것은 저입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입니다. 거기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웁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런 거 키워서 뭐 해요? 사 먹는 게 낫지. 예전 같았으면 신경 썼을 것입니다. 맞나? 쓸데없는 짓인가?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텃밭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옷도 편한 것을 입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눈을 의식했습니다. 이 옷은 너무 평범하지 않나? 저 옷은 나이에 안 맞지 않나? 하지만 이제는 제가 편한 옷을 입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조용하지만 안정된 일상의 모습이 제 삶이 됐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텃밭에 나가 식물들을 살핍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책을 읽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저렇게 무료하게 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편한 대로 삽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볼 나이라는 것을. 평생 남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평가에서 벗어난 삶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편한가? 그것만 물으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제가 편한지, 남들이 인정하는지가 아니라 제가 만족하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물어봅니다. 오늘 뭘 하고 싶지?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즐거운 것을, 선택을 할 때도 물어봅니다. 이게 나를 편하게 할까?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편하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 아냐?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편해야 남에게도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족해야 남과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제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합니다. 체면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전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체면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물었습니다. 바쁘지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 대답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근황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 텃밭도 가꾸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게 재미있어? 심심하지 않아?
예전 같았으면 변명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나도 바빠. 다른 것도 많이 해.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조용하고 편해.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남들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 체면을 버리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그만두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저는 평생 남의 평가의 노예였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인정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의 평가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사시나요?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60이 넘어서야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이 원하는 한 가지를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편한 옷 입기, 하고 싶은 말 하기, 가고 싶은 곳 가기, 하나씩 조금씩.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해보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느껴보세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났을 때의 자유를, 그 가벼움을, 그 평온을. 오늘 저녁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 노을 좀 봐요. 멋지죠? 남들의 반응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봅니다. 저 혼자 봅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간을 제 눈에, 제 마음에 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급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친구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편안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차를 마십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함께 있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꼭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전화벨이 울립니다. 친구입니다. 모임에 나오라는 전화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 가면 이상하게 볼 텐데 하고 억지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미안해.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친구가 조금 의아해합니다. 괜찮아? 요즘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게 편해. 다음에 정말 나가고 싶을 때 연락할게. 통화를 끝내고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하고 나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안 부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 맞습니다. 제가 편한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도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사진에 남길 만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제 마음에 따라 살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느라 정작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6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먼저 봅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제 평온을, 남들의 인정보다 제 만족을, 남들의 기대보다 제 행복을. 세네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의 평가를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삽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마음이 조용합니다. 평온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저는 제 마음을 먼저 볼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살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